수능이 벌써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N수생 최다 등 여러 변수 속에서도 묵묵히 본인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고3 교실을 들여다봅니다. 진주시가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잊기 위해 바다와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순환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서 8월 현재까지 경남에서는 순환 사고로 지난해보다 3명 증가한 13명이 숨졌습니다. 생태 보고인 하동 섬진강 하구와 금성해안,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발견되고 있는데 하동 생태해설사회가 섬진강 하구 생태환경 사진전을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새로 당선된 서부경남 각 시군 의회의 후반기 의장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연속대담 첫 시간, 남해군 의회 정영란 의장을 초청해 남해 지역 현황과 의회의 역할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게 실감납니다. 수능이 벌써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수험생들은 묵묵히 당금질에 열심입니다. 특히 올해 수능은 킬러 문항 배제와 N수생 최다 등 여러 변수들이 있어 혼란스러울 법한데요. 고3 학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다가올 시험에 대비하고 있을까요? 남경민 기자입니다. 여름방학 보충수업 마지막 날. 하루쯤은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 신나게 놀 법도 하지만 교실을 지키는 학생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수능이 아직 실감나진 않지만 원하는 대학, 가고 싶은 학과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단은 진주에 있다 보니까 경상대가 일단 목표고 뭐 안 된다면 다른 데 가야죠. 경상대에 좀 어떤 과를 가고 싶을까요? 네, 저는 체육교육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방학이라고 집에 있으면 오히려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꿀맛 같은 휴식은 수능 이후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푹푹 찌는 날씨를 뚫고 꿋꿋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공부 안 하고 딴짓을 계속 하게 되니까 학교를 와야겠다 싶어서 학교 와서 자습을 하기로 했어요. 수능 끝나면 자고 싶어요. 의대 정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 N수생 증가 등 올해 수능을 둘러싼 변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합격선 예측이 어렵다 보니 목표 대학 선정도 어느 때보다 까다롭다는 반응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킬러 문항 배제 원칙에 따라 변별력 확보를 위한 불수능이 예상되는 만큼 고난도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작년 이후 어렵게 출제되는 수능 경향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N수생의 대거 유입으로 수험생 간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국어, 영어는 어렵게 출제될 거라 예상됩니다. 또 생활기록부와 성적 등 학생들의 면면을 잘 파악하고 있는 담임교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에선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열흘간 수시 모집 대비 맞춤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당금질이 시작됐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양호 동물원 확대 이전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진주시는 진양호 공원 우측 정상 부근 경사지에 있는 현재 진양호 동물원 부지가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서진주 IC와 가까운 진양호 후문 상락원 일원 구릉지로 동물원의 확대 이전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549억 원을 투입해 2027년 개원의 목표로 부지 면적 29만 5,890제곱미터, 동물 내실 등 건축물 총 28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동물원이 이전하게 되면 현 동물원 부지는 구 진주랜드 일원과 연계해 캐릭터 등의 스토리를 활용한 숲속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주항공청이 하반기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 순회 채용 설명회를 가집니다. 첫 설명회는 오는 9일 사천 우주항공청 본청을 시작으로 13일 서울 건국대에 이어 14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립니다. 채용 설명회는 분야별 채용 안내와 함께
주요 업무 소개,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지난달 말 일반 임기제 공무원 65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진주시가 내동면의 쓰레기 매립장에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설계 용역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근 마을은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진주는 물론 사천 주민까지 이를 반대하는 서한을 진주시장에게 보내며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진주시가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에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 처리 용량은 가축 분뇨 110톤, 음식물 폐기물 50톤으로 모두 1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폐자원이 한 가지 가지고는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 음식물 일처리장이 지금 내부연한이 이제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가축 분뇨하고 해가지고 진주시는 2년 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관련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최근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에 들어갔으며 내년 착공, 2027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마을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처리시설이 들어설 곳은 진주와 사천 행정구역 경계에 있어 사천 주민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소각장도 짓겠다는 것도 결사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갑작스레 어느 날 그 처리시설을 한다니까 더 지금 우리 주민들은 대단한 고민 속에 빠져가지고 솔직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인근 마을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소각장과 가축 분뇨 처리 시설에 반대하는 사안을 조규일 시장에게 보냈습니다. 항의 서한에는 진주 내동면과 사천 곤명, 곤양, 축동명 등 7개 마을 주민 19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진주시는 실시 설계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민 설명회를 통해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업이 확정된 뒤에 열리는 사후 설명회여서 주민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하동군이 회전교차로 설치 이후 차량 통행에 효과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진교면에 설치된 화포 회전교차로에 대한 평가 결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하동군은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 발생을 낮추고 원활한 차량 소통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교통 요충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가 2024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를 모집합니다. 진주시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 중소사업체를 대상으로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서류 작성과 점검, 개선 등이며 진주시가 위탁한 전문 기관에서 사업체에 방문해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피서철 무더위를 잊기 위해 경남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해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물 위로 보트들이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전국 3대 래프팅 명소이자 지난해 4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은 경호강. 본격적인 피서철, 무더위를 잊기 위한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막 덥고 회사 일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했는데 오늘 와서 물에 발을 담그니까 참 좋네요, 기분이. 지난달 개장한 남해군 상주 은모래 비치에도 지난 5일까지 2만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이달부터는 저녁 9시까지 야간 개장을 실시합니다. 이처럼 최근 폭염 속 물놀이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서 8월 현재까지 경남에서는 순환 사고로 지난해보다 3명 증가한 13명이 숨졌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도 지난 2일과 3일 하동 화개천에서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온 남성들이 수영을 하다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8월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폭우가 잦은 만큼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는 하천과 계곡 등에서의 안전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그리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리, 팔, 심장 쪽으로 심장의 순서대로 물을 적시고. 한편 남해군 해수욕장에서는 하루 10여 건 정도의 노무라이끼 해파리 쏘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쏘일 경우 심한 통증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예방을 위해 피부 노출이 적은 수영복을 착용하고 부유물이 많은 곳을 피해야 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8월 5일 기준 경남 지역에서 온열 질환자 10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8명과 비교해 34.6%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온열 질환 중 가장 중증인 열사병의 경우 2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온열 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오후 3시에서 저녁 6시 사이 바다와 강, 산, 논밭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한낮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사천시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자금 종류는 창업자금 또는 경영 안정 자금으로 업체당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행된 대출금은 연 2.5% 이자를 사천시에서 1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8일부터 융자 지원에 들어가며 지원 규모는 20억 원입니다. 융자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에서 보증심사 후 14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동은 지리산과 섬진강, 횡천강, 덕천강, 남해를 겸해 생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발견되고 있는데 하동 생태해설사회가 섬진강하고 생태환경 사진전이 개최해 눈길을 끕니다. 보도에 정성희 기자입니다. 2022년 겨울 처음으로 섬진강 하구와 하동 금성 해안에 찾아온 흑두루미 가족.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흑두루미는 지난해 겨울에도 하동을 찾았습니다. 이외에도 대추기 고둥, 흰발농개, 수리부엉이 등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발견되고 있는 하동군. 하동생태해설사회는 2008년부터 자연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군의 생태환경을 파악하고 보존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7월까지 섬진강 하구 고포갯벌과 금성면 갈사리 바닷가에서 찍은 생태환경 사진 34점은 섬진강 하구 생태환경 사진전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특히 섬진강이 있고 남해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와 민물, 강물이 만나는 그 지점을 기수역이라 해서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섬진강 하구 쪽을 선택했습니다. 생태해설사회가 사진으로 담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총 11종. 그중에서도 의미가 남다른 사진이 2장 있습니다. 2년째 하동을 찾고 있는 흑두루미와 지난 7월 고포갯벌 갯잔디에서 먹이 활동 중 발견된 대추기 고둥 사진입니다. 흑두루미가 원래 이제 특성상 갔던 곳을 계속 가는 경향이 있고 또 가족 단위로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서식처가 안전하다, 먹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다 하면 계속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추기 고둥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 그런 기수역의 갯잔디에 분포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동에 고포갯벌이라고 있는데 그 고포갯벌이 딱 그 조건에 맞는 서식처. 사진전은 관람객들이 하동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깨닫고 자연과 공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동군이 일단 사람만 사는 곳인 줄 알았는데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전시는 오는 8일까지 하동군청 민원실에서 열립니다. 이어 12일부터 14일까지 금성 면사무소, 21일부터 28일까지 마을 6곳에서 진행되며 내달 지리산 생태과학관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SCS 정성입니다.
함양군과 함양소방서가 6일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발생한 경기도 공장 화재로 다수의 외국인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화재 발생 시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훈련은 외국인 대상 통역을 대동해 진행됐으며 화재 발생 시 상황 전파와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실습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서부 경남 각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모시고 당선 소감과 향후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그 첫 순서는 남해군 의회입니다. 남해군 의회 의정사상 첫 여성 의장으로 선출된 정영란 의장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의장님께서 전반기엔 부의장을 맡으셨고 후반기 의장을 맡으셨는데 네. 간단하게 취임 소감부터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서경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장 정영란입니다. 저는 제8대 때 남해군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2022년 제9대 전반기 의회 부의장을 수행했으며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번 후반기 남해군의회 의장이라는 큰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의회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일단 의장님께서 당선 소감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생각하고 계신 의정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9대 남해군의회의 슬로건이 새롭게 뛰는 의회,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입니다. 이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을 섬기는 의회,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 현장 중심에 일하는 의회 이 네 가지의 의정 방침을 세우고 누구나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문턱을 낮추고 문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네. 우리 군 의회도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손과 발이 될 것이며 행정가의 상호 신뢰와 협치를 바탕으로 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남해군 의회와 남해군청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의장님께서 임기 중에 반드시 이뤄내고 싶은, 완수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의장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들이 행복한 남해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며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쓸 것입니다. 남해에서는 현재 3명의 정책 지원관이 있습니다. 내년까지 2명의 정책 지원관을 더 채용해 의회의 전문성을 갖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인 남해군 연실연구회 활동으로 남해군 393개의 조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고 그렇지 못한 조례는 폐지하거나 개정해 나가면서 민생조례 발굴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남해군의 여러 지역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현황과 또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오랜 수건 사업인 남해군 신청사 건립은 지방재정투자 재심사와 잔여 건축물 철거 등 관련 절차가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행정과 소통하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남해 여수해저 터널은 7, 8년 후 개통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군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과 그에 맞는 세부적 계획을 세워줄 것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행정에 주문했습니다. 우리 군 의회에서도 해저터널 개통을 대비해 사업 구축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입니다. 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 남해군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 인사와 함께 잘하라라는 그런 부탁의 말을 동시에 듣게 되어 기쁨도 잠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의회를 잘 운영해 주신 훌륭한 9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큰 힘을 얻어 협력과 화합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군정에 대한 견제와 협조를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니 의회를 믿고 의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주 찾아오셔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관심과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 활동에 나선 남해군의회가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는데요. 한편 특장 농가에서는 고온 피해 대비와 환기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삼의 경우 고온 피해는 주로 1, 2년생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버섯의 경우 균이 자라는 동안은 호흡으로 인한 가스 농도가 높아지므로 수시로 환기해서 신선한 공기로 교환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진주와 하동, 함양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하동 25도, 남해 2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종은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7도, 세종 25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4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화창한 하늘 펼쳐지겠고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1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59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3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후에 잠깐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에도 한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냉방 조절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